네, 인스타 설정법 1탄에 이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세팅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준비한 2탄은 촬영 환경 최적화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불필요한 기능들은 끄고 필요한 기능들만 켰는데, 초보 구매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촬영,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모든 상황이 커버되는 설정법이니까 인스타 360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설정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성능 세팅으로 하되 최대한 배터리를 절약하고 최대한 장시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설정법을 다 보려면 기니까 제가 자주 쓰고 중요한 설정은 타임라인에 제가 별표를 표시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만 딱 보면 되니까 이 영상 자체를 나중에 다시 볼 영상, 그리고 좋아요에 체크해두고 두고두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상 끝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퀵 캡처 기능입니다. 이 퀵 캡처는 항상 켜두고요. 전원이 꺼져 있어도 녹화 버튼을 누르면 즉시 녹화가 시작되는 기능입니다. 왜냐면 브이로그를 찍을 때 계속 켜두는 것도 아니고 켰다가 끄기도 그렇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 잠금인데요. 이것도 항시 켭니다. 화면 자동 회전을 막아 영상이 의도치 않게 가로로 뒤집히거나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카메라가 약간 기울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거나 뒤집힌 상태에서 약간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로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보통은 자동 회전을 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도 있는데, 예외 같은 경우는 이제 릴스나 또 세로 영상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잠금을 해제를 해서 세로로 돌리면은 이제 세로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회전 잠금을 해두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스처 제어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꺼두고 상황에 따라 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손 동작으로 녹화 시작이나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피면은 촬영이 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V하면은 사진 촬영이 되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기능인데, 상황에 따라서인 이유는 설명이 필요한 영상에서 손동작을 할 때 손동작을 인식하면서 영상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중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프리다이빙 영상이나 아니면 삼각대가 길거나 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기 어려울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성 제어인데, 이거는 꺼두고요. 특정 음성 명령으로 녹화 시작이나 정지, 사진 촬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꺼두는 이유는 또 영어로 해야 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사전 녹화입니다. 이 설정은 껐는데, 이 기능은 사용자가 녹화 버튼을 누르기 15초 전부터 자동으로 영상을 기록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는데 언제 나올 줄 몰라서 계속 켜두거나 녹화를 계속하고 있으면 배터리가 금방 닳겠죠. 그때 이 기능을 켜두면 녹화는 되지 않고 딱 현재 시점부터 15초 전까지는 녹화가 이제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녹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시간대 연예인이 딱 나왔는데 그 나오는 장면을 놓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5초 전까지는 얘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연예인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5초 전까지의 과거까지는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연예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인스타 360을 계속 켜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이제 구매한 게 아니니까 이 기능은 그냥 꺼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스라는 기능인데, 이 설정도 끕니다. 이 설정은 촬영된 영상 중 중요하거나 눈에 띄는 장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요약해주는 그런 AI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끈 이유는 눈에 띄는 장면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전체 장면을 저는 직접 편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켜고 있으면 배터리 소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소모적인 측면에서 끈 이유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면 밝기인데, 저는 이제 65%로 해놓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밝기가 배터리 소모의 영향이 커요. 어둡게 하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너무 밝게 해도 굳이 그렇게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65% 정도로 해놓으면은 100%에 비해서 훨씬 절약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화면 잠금인데, 이거는 끄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회용이라서 물리적 터치 입력을 잠그는 기능으로 수중 촬영이나 이럴 때 터치 오작동을 방지하거든요.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워터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스마트워치가 계속 자동으로 막 눌리고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물속 촬영을 인스타 360으로 바다에서 했을 때도 뭐 크게 뭐 눌린다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수영장이나 물속에서 좀 눌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홉 번째 프롬프트 사운드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음속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녹화 시작이나 종료 등 동작 시 나는 안내음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터치할 때마다 이제 뭐 삐빅삐빅 소리가 나는 건데 이 크기를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살짝 점점 커지는데 이 소리는 사실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꺼두고 있고 다 배터리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시등 이것도 꺼놨는데 카메라 동작 상태, 녹화 중 등을 나타내는 그 LED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켜두면은 옆에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나오고 디스플레이 앞면에도 녹화 중일 때는 빨간색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줄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왜 꺼두냐면은 일단은 배터리 소모적인 이유도 있지만 약간 시선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녹화 중이면은 빨간색 불이 계속 켜져 있던가 아니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녹화 중인 걸 아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좀 의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도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지시등을 꺼놨습니다. 그럼 배터리 절약도 되고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되게 좋고, 근데 예외 상황에서는 뭐 스포츠를 하실 때 촬영하시거나 이럴 때 이게 지금 촬영 중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시등을 켜놓으면은 이제 빨간색 녹화가 들어왔다를 알 수가 있으니까 켜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을 ON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번째는 그리드 설정은 제가 꺼놨습니다. 이거는 촬영 시에 화면에 이제 격자선을 표시해서 구도를 잡기 쉽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꺼둔 이유는 DSLR도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액션캠에서 굳이 그리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격자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설정 세세하게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좀 더 장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오디오 설정인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스테레오 설정을 해놨거든요. 스테레오는 이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뭐 가운데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다양한 마이크 입력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다 스테레오로 해주시면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바람 소리 삭감, 그러니까 윈드스크린 모드도 꽤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아니면은 웬만해서 스테레오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지향성 강화는 뭐 인터뷰할 때나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기능이 어느 정도로 잘 작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스테레오로 해도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예약 촬영인데 이것도 꺼놨어요.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도록 예약하는 기능인데 꺼둔 이유는 예약 녹화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션캠 8년차인데 웬만한 상황에서 예약 녹화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14번째로 블루투스 리모컨, 이것도 꺼놨습니다. 무선 리모컨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이제 카메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쓸 일도 없고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또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손으로 가능하니까 또 언제 필요한지도 감도 잘 안 오기도 하고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언제 주로 사용하시는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블루투스 헤드폰, 이것도 꺼놨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 시 오디오 녹음 및 피드백 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꺼둔 이유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굳이 이제 녹음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꺼놨고요.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설정이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세세한 설정이 있으니까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반 들어가면은 진동 끄고 진동 껐습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 녹화를 취소하세요. 요거는 중요한데 켜두는 게 제일 좋아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실수로 녹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자주 안 쓸 것 같지만 의외로 은근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 기능을 켜두시고, 간혹 찍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영상은 촬영 중에 그냥 길게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웨이크업은 꺼놨어요. 블루투스 기기를 통해서 카메라가 전원을 저절로 켜줄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블루투스 대기 상태가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퀵캡처 하듯이 전원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크 외부 게인은 0dB로 해놨습니다. 액션캠 정도는 그냥 기본 마이크, 그러니까 내장 마이크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외부 마이크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왜냐면은 액션캠이라는 것 자체가 컴팩트하고 또 심플하고 기동성 있게 빠르게 찍는 게 무기인데, 마이크 달기 위해서 마운트 달고 외부 마이크까지 쓰면은 작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메리트가 깎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 마이크는 쓰지 않고 그냥 내장 마이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전원 끄기. 자동 전원 끄기는 계속 켜짐으로 해놨고요. 한마디로 내가 액션캠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켜져 있어라. 대신에 이제 계속 켜져 있음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배터리 소모가 되니까 이거를 인지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5분 추천드립니다. 5분으로 해주시면은 5분 뒤에 작동이 없으면은 이제 꺼집니다. 그러면 자동 절전은 30초 추천드릴게요. 30초. 이제 화면을 켜둔 상태에서 30초가 지나면 이제 화면 보호, 검은 색깔 화면 보호로 되기 때문에
그때 터치하면 다시 화면이 켜지거든요. 30초로 해놓고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계속 켜둔 건데 30초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면 스크린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무조건 켜두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 전면 디스플레이에 앞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녹화를 누르면은 녹화 중이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지시등이 켜져 있지 않아도 녹화 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무조건 켜두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꺼져 있을 때 디스플레이 터치하여 활성화, 이것도 켜두시면은 이게 화면이 꺼졌을 때 터치하면은 이제 화면이 켜집니다. 그냥 와이파이 설정은 오토로 해두시면은 앱 연동할 때 자동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잡히거든요. 앱 연동할 때 필요하니까 오토로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오프 충전 설정, 요것은 충전만 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동시에 전원까지 켜지거나 동시에 녹화가 된다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충전만 하기에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지 설정,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안티플러커는 60Hz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인코딩은 H.265, 264보다 고효율 압축 포맷이어서 영상 색상이나 화질 같은 경우가 좀 더 적고 풍부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더 나가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는 고성능으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H.265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편집 후 출력할 때 보통 이제 H.264로 돼 있을 텐데 H.265로 바꿔서 이 포맷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높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이로 교정. 이 자이로 교정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수평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이로 센서를 보정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오랜만에 촬영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할 때는 안정적인 수평 지대에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 상단바 세팅법 1탄에 이은 2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법을 잘 맞췄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업 환경 세팅이라는 것은 집중과 어떤 몰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은 곧 능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단 액션캠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내가 일하는 책상,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장비,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할 때 의자를 또 이렇게 운전하기 전에 맞추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그런 세팅하는 자세, 그런 어떤 태도가 일의 기본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무시된 일과 행동은 또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완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팅법 영상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꼭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말하는 정답은 항상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참고해서 또 본인만의 기본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